오늘 솔라나 전망을 두고 시장의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단기간에 얼마나 오를지 맞추는 것은 신의 영역이지만 우리는 가격 뒤에 숨어있는 데이터를 통해 지금 솔라나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같은 예측이 아니라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근거를 파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솔라나는 이더리움의 강력한 경쟁자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의 근본적인 성능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잦은 네트워크 중단 문제, 바로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업데이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라나의 현재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바로 네트워크 활성도입니다. 온체인 데이터, 즉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솔라나 네트워크를 실제로 사용하는 지갑의 숫자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활성 지갑 수란, 단순히 지갑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간 동안 실제로 거래, 즉 트랜잭션을 일으킨 지갑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솔라나 생태계 안에서 무언가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분기 솔라나의 일일 활성 주소 수는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레이어 1 체인들을 크게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세 차익을 노리는 단기 투자자뿐만 아니라 솔라나 기반의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나 NFT 마켓을 이용하는 실제 사용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활성 지갑 수가 늘어나는 것이 무조건 긍정적인 신호만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간혹 특정 밈코인 열풍이나 에어드롭 작업을 위한 단기적인 활동량 급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거품이 꺼지면 활성도 역시 빠르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활성 지갑 수의 증가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꾸준히 유지되거나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단기간에 수직으로 급등하는 그래프보다 더 건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해석할 때는 항상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활성 지갑수와 트랜잭션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관련 사이트를 찾아보고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솔라나의 핵심 온체인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무료 대시보드 링크와 그 사용법을 간단히 정리한 자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떤 지표를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스스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드리려는 순수한 목적입니다. 네트워크 활성도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핵심 데이터는 바로 TVL, 즉 총 예치 자산입니다. TVL은 특정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 있는 디파이 프로토콜들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예치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그 생태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를 금액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FTX 사태 당시 솔라나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TVL이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솔라나의 TVL은 눈에 띄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초 기준으로 솔라나의 TVL은 수십억 달러 수준을 회복하며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TVL의 회복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넘어 솔라나 위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이 다시금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솔라나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 즉 덱스에서의 거래량이 크게 늘었고 유동성 스테이킹이나 대출 프로토콜에 묶여있는 자산 규모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들이 단순히 솔라나 코인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 솔라나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자를 얻거나 다른 자산으로 교환하는 등 적극적인 금융 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주피터와 같은 솔라나 기반의 덱스 애그리게이터, 즉 여러 덱스의 유동성을 모아 최적의 거래 경로를 찾아주는 서비스의 성장은 솔라나 디파이 생태계의 깊이가 한층 깊어졌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TVL이 높으면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TVL은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후행 지표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즉,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나
실제 사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TVL이 따라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TVL 수치 하나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기보다는 왜 TVL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토콜 한두 개가 전체 TVL 상승을 이끌고 있다면 그만큼 리스크가 집중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여러 디파이 프로젝트에 자금이 골고루 분산되어 TVL이 성장하고 있다면 이는 훨씬 더 안정적인 성장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솔라나 생태계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디핀 섹터의 부상입니다. 디핀은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의 약자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와이파이망, 클라우드 저장 공간, 컴퓨팅 파워 같은 실제 물리적 인프라를 분산된 방식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들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개념적으로만 존재했지만 최근 솔라나의 빠른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핀 프로젝트들이 등장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탈중앙화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헬륨이나 GPU, 렌더링 파워를 공유하는 렌더 네트워크 같은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에서 솔라나로 이전하거나 솔라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디핀 프로젝트들의 성장이 솔라나에게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것은 솔라나 네트워크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합니다. 디핀 서비스 사용자들은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해 꾸준히 솔라나 코인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투기 수요가 아닌 실제 유틸리티, 즉 사용 가치에 기반한 수요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둘째, 디핀은 기존의 디파이나 NFT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솔라나 생태계의 외연을 확장시킵니다. 웹 3.0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솔라나가 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디핀 섹터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대중적으로 널리 채택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이자 시나리오이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수익 가능성과 손실 가능성이 함께 존재하므로 본인의 기준에 맞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생태계 확장이 가능하려면 네트워크의 근본적인 안정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많아도 네트워크가 자주 멈춘다면 사용자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솔라나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변수, 바로 파이어댄서 업그레이드가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솔라나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했던 네트워크 중단 사태는 대부분 단일 검증자 클라이언트, 즉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단일 소프트웨어의 버그나 과부하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모든 검증자들이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보니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네트워크 전체가 멈추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파이어댄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독립 검증자 클라이언트입니다. 기존의 솔라나 재단이 만든 클라이언트와는 완전히 다른 코드 기반으로 미국의 대형 투자사이자 기술 기업인 점프 크립토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클라이언트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존 클라이언트에 문제가 생겨 일부 검증자들이 멈추더라도 파이어댄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검증자들은 정상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에 스페어 타이어를 장착하는 것과 같아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한 네트워크의 회복 탄력성을 극적으로 높여줍니다. 이더리움이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를 운영하며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흔히들 업그레이드라고 하면 처리 속도 개선만을 떠올리지만 파이어댄서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 안정성과 다양성에 있습니다. 물론 파이어댄서는 성능 면에서도 기존 클라이언트를 크게 능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초당 100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솔라나의 강점인 속도를 한 차원 더 끌어올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솔라나는 더 이상 잦은 중단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대규모 금융기관이나 기업들도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인프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이어댄서의 전체 적용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프로젝트라는 점,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는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솔라나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기술적인 내용과 향후 개발 로드맵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가 복잡한 기술 문서를 매번 찾아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솔라나의 주요 업그레이드 일정과 각 단계별 목표, 그리고 그것이 네트워크에 미칠 영향을 한 페이지로 요약한 솔라나 기술 로드맵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기술 내용을 깊이 파고들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료 역시 고정 댓글에 안내된 링크를 통해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겠습니다. 네트워크의 기술적 발전과 더불어 반드시 살펴봐야 할 또 다른 축은 바로 솔라나 코인의 토크노믹스, 즉 토큰 경제 모델입니다. 토크노믹스는 해당 코인의 공급과 수요가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설계한 규칙으로 장기적인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솔라나는 초기에 설정된 인플레이션 모델을 따릅니다. 매년 일정 비율의 새로운 솔라나 코인이 발행되어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검증자와 스테이킹 참여자들에게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이 인플레이션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최종적으로는 연간 약 1.5% 수준의 고정 인플레이션율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구조는 언뜻 보면 코인의 총 공급량이 계속 늘어나므로 가치가 희석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균형 장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이킹입니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솔라나 코인을 네트워크에 스테이킹함으로써 인플레이션으로 새로 발행되는 코인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스테이킹을 통해 받는 보상률이 인플레이션율보다 높다면 실질적으로는 보유 자산의 가치를 지키거나 늘릴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현재 솔라나의 스테이킹 비율은 전체 유통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장기 보유자들이 네트워크의 안정성에 기여하고 보상을 얻는 선순환 구조에 참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두 번째 균형 장치는 바로 거래 수수료, 소각 메커니즘입니다.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는 소량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이 수수료의 50%는 영구적으로 소각, 즉 시장에서 제거됩니다. 나머지 100%는 해당 거래를 처리한 검증자에게 돌아갑니다. 이 소각 모델이 중요한 이유는 네트워크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시장에서 사라지는 솔라나 코인의 양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공급량 증가 효과를 일부 상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앞으로 솔라나 생태계가 크게 성장하여 네트워크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수수료 소각량이 인플레이션 발행량을 넘어서는 디플레이션 상태에 도달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이더리움이 더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 보여준 모델과 유사하며 토큰의 장기적인 희소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솔라나의 토크노믹스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인플레이션율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스테이킹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하루에 소각되는 수수료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함께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솔스캔과 같은 블록체인 탐색기 사이트에서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 비율이 꾸준히 높게 유지되고 네트워크 활성도 증가에 따라 수수료 소각량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가 보인다면 이는 솔라나의 토큰 경제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네트워크 사용량이 줄어들면 소각 효과는 미미해지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공급 압박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솔라나는 이론적으로 초당 수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반면 이더리움은 레이어2 솔루션의 도움 없이는 수십 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래에 소요되는 수수료, 즉 가스비 역시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솔라나가 저렴합니다. 이더리움에서 한 번의 거래에 수천 수만 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솔란에서는 1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거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속도와 비용 효율성은 대규모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웹 3.0 서비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반 게임이나 소셜미디어, 그리고 초당 수많은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디핀 분야에서 솔라나를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솔라나의 높은 성능은 블록체인 트릴레마라고 불리는 기술적 타협의 결과물입니다. 블록체인 트릴레마란 탈중앙성, 보안성, 확장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완벽하게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이론입니다. 솔라나는 확장성, 즉 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탈중앙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에 비해 네트워크를 검증하는 노드의 숫자가 훨씬 적고 하드웨어 요구 사양이 높아 아무나 검증자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는 네트워크의 의사결정이 소수의 검증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합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속도를 희생하는 대신 훨씬 더 많은 검증자들이 참여하여 높은 수준의 탈중앙성과 보안성을 유지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더리움 킬러가 아닌 각자의 장점을 살려 공존하는 멀티체인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더리움은 높은 가치를 지닌 자산을 안전하게 저장하는 결제 및 정산 레이어 역할을, 솔라나는 빠르고 저렴한 일상적인 거래를 처리하는 실행 레이어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결론적으로 솔라나는 이더리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높은 성능과 활발한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어댄서 업그레이드를 통해 고질적인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수수료 소각 모델을 통해 토큰의 가치를 방어하려는 시도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탈중앙성이라는 태생적 한계,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솔라나를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규제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는 핵심적인 불확실성입니다. 또한 FTX 파산 자산에 묶여있는 막대한 양의 솔라나 물량이 시장에 어떻게 풀릴 것인지도 장기적인 가격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입니다. 결국 솔라나는 높은 잠재력과 명확한 리스크를 동시에 가진 자산입니다. 오늘 다룬 데이터와 관점들을 바탕으로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